오늘은 제가 상의자님하고 말을 해보면서 저의 상의자님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의 상의자님은 엄청 유쾌하시고 말을 재치있게 하시는 편이세요. 중간중간 농담도 툭툭 던지시고 제가 약간 개그에 욕심이 있는데 그런 저의 상의자님이셔서 그런지 상의자님도 개그에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의자님이고 상의자님이 저라서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상의자님이 해주시는 농담이 제 개그 코드에는 너무 잘 맞아서 한 번 농담을 하실 때면 그 한마디 하시는 건데도 제가 그 말에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진 혼자서 1시간 동안은 숨도 못 쉬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웃긴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유쾌하신 것 치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농담을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상의자님이랑 농담 따먹기 하려고 합일이 됐었던 건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개그 코드가 잘 맞는 존재가 저의 상의자님이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의자님이 어떤 농담을 하셨냐면 한 번은 제 동생이 종아리 안 아프게 걷는 법을 알아왔다면서 저하고 엄마한테 시범까지 보여가면서 혼자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던 때였었는데 그때 제 동생이 하는 걸 보더니 상의자님이 그건 너가 전생에 언젠가 타조였을 때 알게 됐던 걸음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말이 저는 너무 웃겼어가지고 혼자서 한참을 숨도 못 쉬고 웃고 있었는데 엄마하고 동생은 안 웃겼는지 안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유튜브로 올리기 전에 항상 대본을 먼저 쓰고 녹음을 하는데 이 대본 쓰는 게 생각보다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상의자님한테 상의자님이 하는 말을 저는 받아 적기만 할 거니까 저를 대신해서 상의자님이 이 대본들을 좀 써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 상의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보다 3차원적 언어를 더 자주 쓰고 접하니까 나보다는 너가 훨씬 더 잘 쓰겠지. 나는 3차원적 언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말을 잘하진 못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 그러네 내가 상의자님보다는 확실히 3차원적 언어를 더 자주 쓰긴 하니까 하긴 그렇긴 하겠다 하고 순간 납득을 했었어요. 그러고 한 3분 5분 정도 멍하니 있으면서 상의자님이 했던 말을 곱씹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상의자님인데 어떻게 3차원적 언어가 어색할 수가 있겠어요. 저야말로 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 뿐인 거지. 상의자님은 온갖 나라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빛의 언어도 알고 있고 외계 존재들의 언어까지 이미 다 섭렵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상의자님을 다시 불렀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리는 척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의자님과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건 극히 일부였었고 대부분은 웃음기 없이 진중한 대화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의자님이랑 말로 육성으로 대화를 했었고 이렇게 말로 대화가 오고 갔었을 때는 항상 상의자님이 저한테 설명을 되게 길게 해주셨었어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말해주시고 다시 다른 비유를 들어가면서 저렇게도 말해주시고 제가 혼자 잘못 이해하고 얼버무리면서 넘겨짚은 부분이 있을까봐 쉬운 내용이더라도 항상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중간쯤부터는 상의자님이 저한테 직감으로 대화하는 법을 익히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말과 언어로 소통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전달함에 있어서 정확도도 떨어지고 언어적 한계도 있고 특히 감정체들의 개입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셔서 그 뒤로는 쭉 직감으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말로 대화를 했었을 때는 기본 2시간 이상씩 걸리던 내용들이 직감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3분도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길게 말을 했었을 때도 상의자님과의 대화가 15분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완벽하게 말끔히 이해가 다 된 상태라서 뭘 더 하고 자시고 질문하고 할 게 없더라고요. 저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의자님의 답변이 이미 제 안으로 한 번에 이해가 된 상태로 저한테 흡수가 되어졌었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걸 이제서야 기억난 듯이.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직감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원래 말하는 방식으로는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힘을 주어서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느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치고 번거로운 비효율적인 행동으로 느껴졌었어요. 대신 이제 상의자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들을 공책에 전부 다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분명 상의자님은 저한테 되게 간략하고 짧게 말을 했었고 저도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칭하고 표현할 만한 적당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단어를 찾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여러 수식어들을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분명 상의자님이 저한테 하신 말은 되게 간결했었는데 저는 그걸 풀어서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상의자님이 저한테 그렇게나 말을 길게 하셨던 게 이해가 됐었어요. 저희 엄마도 엄마의 상의자님과 대화를 해보셨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의 상의자님은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시면서 강인한 에너지셨고 전달할 말이 있으면 그 말만 딱 짧고 굵게 말해주시는 성향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상의자님마다 다 성향이 다를 수도 있구나를 처음 알았었습니다. 각 영혼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전부 다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상의자님은 저의 자유의지를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 있는 말들이나 에고들이 하는 질문들, 또 제가 아닌 상대방의 앞날에 대한 질문들에는 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말을 아끼시고. 근데 이건 근호님이랑 수호천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뭔가 근호님이랑 상의자님 그리고 수호천사님한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어떤 조항 같은 게 엄격하게 규율되어 있나 봐요. 제가 근원님하고 수호천사님 그리고 제 외계 친구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건 차차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상의자님이라는 존재가 되게 좀 엄격하시고 저와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기보다는 숭배하는 신 모시듯이 상하관계가 있는 제가 좀 더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모셔야 되는 그런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의자님과 막상 합일이 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신 거예요. 엄격하게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고 제 행동에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죄를 물으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한 행동을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저렇게 하면 혹여 애가 너무 기죽을까 싶어가지고 최대한도로 제가 받는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느껴졌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힘든 체험들과 카르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이상으로 약간이라도 뭔가가 과해졌을 때는 바로 상의자님이 나서서 저를 보호해 주시거나 저한테 더 함부로 하지 못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막아 주셨었어요. 제가 그때는 상의자님과 합일이 되기 전이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자주 오는 할아버지 손님들이 있었어요. 항상 듣기 거북할 정도로 성적 농담을 하시는 할아버지들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더 심하게 도를 넘어가면서 저를 아예 대놓고 위아래로 훑으면서 필터 없이 직설적으로 저를 향해서 성적 농담을 했었어요. 하필 그때 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었던 때라서 얼굴은 화끈거리는데 순간 당황하고 겁이 나서 저조차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눈을 통해서 상의자님이
그 성적 농담을 주동하는 할아버지 한 명을 엄청난 에너지로 단호하게 쳐다봤었어요. 그 할아버지랑 눈을 1분 채 안 되게 마주치고 있었는데 그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제가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상의자님의 강인하고 무섭도록 단호한 에너지가 제 눈을 통해 나와서 그 할아버지를 단숨에 제압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저한테 이미지로 보여졌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본인 분수를 모르고 계속 심하게 도를 넘으니까 사자가 한 방에 생쥐를 제압해서 똑똑히 새겨들으라고 위협적으로 경고하는 장면이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너를 없애는 것쯤이야 언제든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말로 경고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다가 정말 아주 단호하고 강한 힘으로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에너지였어요. 그 뒤로 그 할아버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만 한참을 보다가 쭈뼛쭈뼛 나가셨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상의자님의 존재를 에너지로 느꼈던 때였었어요. 그 당시가 제가 한창 상의자님과의 합의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감정정화를 하던 때였었거든요. 책에서는 상의자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느껴지니까 항상 이론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도 현실에서는 저 혼자만 뭔가를 아등바등 하면서 저만 목 빠지게 상의자님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상의자님이 진짜 한시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여기 지금 같이 계신다는 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니까 정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큰 안도감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나만 혼자 동떨어져서 고립되고 분리되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때 느꼈었던 상의자님과의 존재감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지금은 비록 느껴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상의자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짧았지만 몇 안 되는 상의자님과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꺼내보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